한국인의 식생활은 세계적으로 건강한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느새 우리나라도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최근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 약 605만 명이 당뇨 환자라고 합니다. 예전만 해도 당뇨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질병으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3, 40대 당뇨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흔한 질환이 되어버린 거죠.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당이 상승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은 인체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서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혈당이 높아서 피 속에 있는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말 그대로 당뇨가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당뇨병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기능의 감소입니다. 식사로 당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남아도는 당을 나중에 필요할 때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세포에 넣어서 잘 저장해둡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세포 안으로 당을 넣지 못해서 포도당이 넘쳐나다 못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인데요. 이 인슐린 기능은 망가지게 되면 이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완해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평생 동안 관리해야 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기능 저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50대가 되어 당뇨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3, 40대부터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통해서 기능이 점점 망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발병 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란 정상보다는 혈당 수치가 높으나 당뇨병 진단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 시기에 혈당 관리에 따라 당뇨병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한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증상은 비만입니다. 갑자기 살이 찌는 이유, 바로 허기가 문제인데요.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분비되는 인슐린에 의해 허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의 음식을 먹을 때에 비해서 배가 고프면 굉장히 음식이 맛있듯이 허기를 느낄 때 맛있게 많이 먹게 되죠.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체중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상은 무기력증입니다. 배고픔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몸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포도당이 몸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활력을 잃고 쉽게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자고 싶고 늘어지고 이런 전신 무력감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어지럼증입니다. 없었던 빈혈이 발생하거나 어지럼증을 경험한다면 당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당뇨로 인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요즘같이 영양이 좋은 시대에 무슨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길까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양 과잉 때문에 오히려 철분 생성을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증상은 절인 현상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의 영양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 손과 발의 저림과 떨림, 그리고 때로는 통증까지 수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당뇨병이 아닌지 의심해 보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증상은 식곤증입니다. 평소 우리가 식사 후에 졸린 건 흔한 일이지만 단당류를 먹고 나서 졸리면 당뇨의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뇌연료가 줄어 잠이 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혈당이 불안전한 사람의 경우 죽이나 과일 주스 같은 단당류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평소보다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당이 감소하게 되는 저혈당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저혈당 상태가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뇌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 바로 뇌이고, 이 뇌는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혈당 상태에서 뇌로 적절한 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한 식곤증이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이나 과일 주스 같은 단당류를 먹고 졸리다 하시는 분들은 단당류는 피하고 흰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육류나 달걀, 생선이나 새우, 두부, 콩, 견과류 등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먹는 음식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나서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포만감을 높이게 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증상은 갈증입니다. 혈액 속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몸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평상시보다 잦은 소변 활동을 통해 과도한 당분이 배출되면서 몸에 수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짜거나 매운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물이 땡긴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시야흐림, 치주염, 피부질환, 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생겨버리는 등 다양한 형태로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방보다 뛰어난 치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뇨의 초기 증상은 미비할지 모르지만 그 예후나 합병증은 어떤 질환보다 무섭고 심각하고 국내 사망 원인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평소 몸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수면 시간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대사 질환을 잘 예방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6가지 해당 항목이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 몸의 변화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혈당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100세 시대이고 우리는 건강하게 지내야 되니까요.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